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의 V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V쌤을 춤추게 합니다. V쌤이 춤을 추면 더 멋진 기법들을 지속 공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민족주식사관학교를 널리 알려주시면 어디서도 배우기 힘든 고급 기법도 자주 공부 드릴 겁니다. 잠시 자막 영상을 봐주시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족주식사관학교 동영상은 매주 수요일, 일요일 2번 업로드됩니다. 수요일은 월요일, 화요일 특징 테마에 대해서, 일요일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징 테마에 대해서 분석하고 브리핑을 지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 브리핑 드리는 것은 아마도 주식 유튜브에서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어느 정도 갈 것 같다, 이 테마는 지속될 것 같다, 이 테마에서 이 종목 눌림목 자리는 여기다 등을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든 테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V쌤입니다. 지난주는 하락장이었습니다. 지수는 주간으로 보면요, 코스피가 약 3.35% 하락했습니다. 2504로 마감했습니다. 일봉으로 본다 그러면요, 지금 120선을 이탈을 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의 우려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 정도가 이제 240선, 200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밀릴 수 있나 좀 걱정은 되지만, 그러나 지금 보시겠지만 이 RSI로 보면은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지지를 하면서 반등 여부를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주간으로 본다 그러면 코스피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3.8포인트 정도 하락한 87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일봉으로 본다 그러면 코스피 대비 이 하늘색 선이 이제 120선인데 요거를 지금 지지하면서 반등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코스피는 이제 과매도 구간인데 비해서 코스닥은 아직 과매도 구간은 아니죠. 아무튼 코스피는 과매도 구간이라 반등 모색할 수 있고, 코스닥은 지금 120선 지지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음 주에 조금 더 지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미국 잭슨홀 미팅이 다음 주 중후반이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반등을 좀 모색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는 주도 섹터가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테마주가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장이니 테마주를 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장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계좌 관리가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수가 좀 오르면 계좌도 좀 오르고, 지수가 내리면 계좌는 또 막 내리고, 이렇게 핑퐁하면서 계좌는 계속 골칫거리로만 남게 됩니다. 소액이라도 움직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테마주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좌 관리가 됩니다. 지난주 테마는 아주 극명했습니다. 주 초반 초전도체가 무더기 상한가가 나오는 등 초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는 반대로 하한가가 속출하면서 초전도체주는 급락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전도체라는 소재는 아직 검증 단계라 뉴스 하나에 등락이 극명하게 깔립니다. 8월 말 9월 초 돼야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해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겁니다. 급등하면 차익 매물이 나오고, 급락하면 반등 주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 지난주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 관련주들이 역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화장품주 위주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수 급락과 차익 매물 실현 필요성으로 금요일은 조정을 좀 주었죠. 그리고 초전도체 테마 중국 단체 관광객 관련주들이 하락 및 조정하는 사이 부각한 테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목요일부터 꿈틀대다가 금요일 급등한 맥신 테마입니다. 자, 오늘은 뭐 상한가 분석, 다른 테마 분석 이런 것들 다 생략하고요, 이 맥신에만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신이란 금속층과 탄소층이 교대로 쌓인 2차원 나노 물질입니다. 높은 전기 전도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금속 화학물과 조합할 수 있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도가 아주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미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는 신소재입니다. 맥신은 2011년 드렉셀대 유리고고치 교수하고요, 미첼 바성 교수에 의해서 개발된 이후에 그래핀과 함께
대표적인 꿈의 신소재로 주목받았지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산업 소재로서의 실용적 가치에 도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 17일이죠. 우리나라 이승철 한국과학기술원 박사와 인도 연구팀이 맥신의 자기수성 특성을 이용해서 표면의 분자 분포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대량 생산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 대량 생산 가능성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맥신 관련주들이 주목받으면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맥신 테마는 한동안 아주 강한 테마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일 하루도 안 쉬고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상승하면 매물대에서 저항이라고 하죠. 거기서 부딪히고 내려오고 조정도 하락도 주겠지만 아직 상승할 구간이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락 조정장에는 돈이 갈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락 조정장이니까 2차 전지 등 주독 섹터에는 돈이 가기가 어렵죠. 상승이 어려우니까요. 또 그동안 우리 테마주를 이끌었던 초전도체는 아직 미검증입니다. 8월 말 정도나 확인이 가능하고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죠. 하지만 돈이 여기로 집중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화장품주들도 연일 급등에 의해서 매물대만은 저항대 부근입니다. 즉 조정을 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자, 이 조정을 이제 뚫고 넘어선다면 더 좋은 모습도 가능해 보입니다만 지금 이 매물대 돌파 중요하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몰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하루 코스피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그중에서 65%는 단기 자금입니다. 그 자금이 어디인가는 가야 하니까 주도 섹터로 못 가니까 테마주로 가야 되는데 테마주에서는 초전도체 당분간 쉽지 않고 화장품도 좀 고비가 있고 그러니까 맥신이 새로운 테마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보통 시작하는 테마는 대장주를 상한가라도 축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게 교과서입니다. 맞습니다. 단발성 테마가 아닌 경우에는요. 시작하는 테마는 보통 그 바닥자리부터 상승을 시작하는데 50%에서 100% 상승을 하곤 합니다. 또한 테마주 중에서도 신물질 테마는 아주 강합니다. 우리는 이미 초전도체 테마가 초급등하는 걸 보았습니다. 또 과거에 그래핀 테마 때 지금은 사라졌던 국일제지 그리고 최근 그래핀 테마 때도 상승 대장 노릇을 한 크리스탈 신소재 상보 등이 급등하는 것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즉 그래핀 테마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재료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인류의 삶을 크게 향상시켜줄 신물질에 대한 꿈이 아주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물질 테마 중에서 초전도체는 8월 말 9월 초 돼야 되니까 아직 검증이 안 되었고요. 그때 검증이 결과가 나온다 합니다. 그때 또 가봐야 되겠지만요. 맥신은 이미 검증이 끝났고 대량 생산이 그동안은 어렵다고 봤는데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수혜가 가능해진 거죠. 물론 지금 2단계에서부터 대량 생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 2단계에서도 이 테마는 일주일 정도 지속될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또 여러 번 급등했던 꿈의 신소재 그래핀보다 맥신은 전도성이 10배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핀보다도 훨씬 더 큰 테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맥신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한다면 맥신은요 초박형 평면 소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그래핀과 유사하지만 탄소 단층인 그래핀과는 달리 알루미늄, 티타늄 등의 소재를 복합해서 유용한 특성을 조합할 수 있는 최신 소재입니다. 따라서 이걸 왜 부연 설명을 드리냐면요. 저도 지금 문과 출신이라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금요일날 티타늄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타늄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급등을 한 거니까 이 티타늄 관련주는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좀 아까 알루미늄, 티타늄 등의 소재를 복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어쩌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교과로는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는 거야? 이 소재는요, 전기 전도성도 높고 전자파를 막는 어떤 차폐 능력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상당히 뛰어나서
전자기기 센서, 반도체 등에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물도 정화하고 박테리아 통과를 막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리튬 배터리나 에너지 저장에도 활용하고 아주 다양한 분야에 매우 가치 있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 분야에서 투석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노폐물 요소를 거르는데 현존하는 소재 중에서는 또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서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 분야 관련주들도 금요일날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한번 분석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금요일날 맥신 테마에서 6개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요, 상한가를 간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휴비스가 9시 42분 오전입니다. 코닉이 10시 4분, 나인테크가 10시 25분이요. 아머센스가 11시 18분, 경동인베스트가 11시 44분. 이 5종목이 전부 오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전 상한가 굉장히 강한 상한가라고 그러죠. 타경산업도 오후 3시 반 그때쯤 3시 20분쯤에 상한가를 간 게 아니고요. 오후 1시 42분쯤에 상한가를 갔다가 좀 풀렸다가 2시 14분에 상한가를 가서는 그대로 풀리지 않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강하다. 그러니까 이 테마가 나중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매집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시작하는 자리로 보입니다. 또 금요일날 장중에 상한가를 간 것뿐만이 아니라요. 시간외에서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아이크래프트는 시간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KPF, 한국엔컴퍼니 다 좋은 모습들을 시간외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들도 일단 한번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일단 상한가 간 종목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하고 어느 정도에서 매수하면 좋을까, 또 1차 목표가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라는 의미는요, 이 등락을 거듭해도 최소 이 정도 이상은 가겠다 하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을 했고요. 매수 자리는 이게 지금 상한가 간 종목이 많습니다. 상한가 종목을 좀 분석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갭을 띄워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갭을 띄워서 갈 경우와 갭을 살짝 띄웠다 조정을 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지점을 다 매수 자리로 생각하고 두 번 매수할 생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휴비스는 금요일날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제일 먼저 갔다는 건 대장주를 의미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초전도체주도 보셨죠? 신성 제일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갔습니다. 파워로직스 역시 두 번째, 세 번째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역시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신성, 파워로직스 이 두 종목이 대장이었습니다. 지속 그랬죠. 물론 중간중간 대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마가 강하면 여러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 테마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단 휴비스는 대장으로 보입니다. 휴비스는 맥신 관련 고분자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질 수혜주입니다. 회사에서 특허권을 갖고 있는 거죠. 최대 주주가 삼양홀딩스, SK디스커버리, 큰 기업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요, 휴비스는 하방 매집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2022년 9월 10월서부터 1년 가까이 하방 매집이 되었고요. 21년에 거래량보다 조금 못하지만요, 두 번째 거래량이네요. 두 번째로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단 하나 재무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2년 연속 적자이고 적자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폭이 크면은 유상증자 등의 위험성은 늘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그거를 다 신경 쓰고 사실 매매하기는 코스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대장주이고요. 부채 비율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 그 유상증자 위험은 조금은 말씀드린 것보단 약할 수는 있습니다. 자, 어느 자리가 그럼 매수 자리일까요? 두 번 정도 매수 자리로 봅니다. 월요일 날 갭을 띄운다면요, 1,800원 정도, 여기 혹시 자리를 준다면 이 자리가 매수 자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요, 조정을 준다 그러면 어디까지 조정을 줄 수 있냐? 자, 이렇게 보면 이 자리죠. 이 자리 6,300원 정도까지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 한번 두 번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디까지 이게 올라갈 수 있나? 지금 이렇게 본다 그러면 7,750원 자리까지는 일단 올라가지 않겠나. 뭐 그 이상도 볼 수 있겠지만 1차 그 정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역시 상한가를 갔었죠. 코닉 오토메이션은 이제 사회이사가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근데 이 교수분이 맥신 나노 기술을 활용해서 빛을 발광하는 방수 투명 플라스틱을 유기 발광하게 하는 기술을 시연했다. 즉 플렉서블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개발했다는 소식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좀 휴비스하고 코닉 오토메이션은 이제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 게 회사 자체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역시 대장주 가능성이 있죠. 자, 기술적 자리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자리죠, 이 자리. 지금 4월서부터 거의 지금 4개월간 이 박스권 돌파를 한 겁니다. 지금 박스권 돌파라는 거는 신고가와 더불어서 사실 트레이딩 할 때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이 갭을 띄운다 그러면요, 지금 요 정도 4,930원 요 자리가 매수 자리이고요. 혹 조정을 준다고 하면요, 박스권 돌파 자리죠. 3,900원, 그러니까 4,000원 밑에 요 자리가 매수 자리입니다. 자, 1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 갈까요? 이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한 5,500원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인테크는 한국교통대와 2차전지 소재 개발 업무 협약을 통해서 맥신을 이용한 전극력 도전제 등 신조제 원천 기술 확보 추진 소식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인테크도 회사의 기술, 원천 기술을 보유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대장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나인테크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매집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1년 이상 매집을 잘 했습니다. 이 박스권 돌파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루어진 겁니다. 역시 이 종목이 월요일 날 매수 자리를 보려면 갭을 띄운다고 하면요, 이 정도 자리, 5,000원 전후 자리가 매수 자리로 보입니다. 만일 조정을 준다면요, 여기 4,300원에서 4,400원 이 자리가 매수 자리로 보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건가? 글쎄요, 이 종목은 뭐 5,800원 정도 이상은 가리라고 보고요. 신고가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아머센스는 무선 충전 분야에서 난제로 꼽히는 전자파 간섭 등 이 문제가 개선될 거라는 전망에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 사업자죠. 그래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맥신 상용화 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꼽힙니다. 길거리 곳곳에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 종목 역시 갭을 띄운다 그러면 바로 이 자리죠. 19,500원 자리 매수 자리로 보이고요. 조정을 준다 그러면 지금 어느 자리가 좋겠습니까? 이 자리죠. 17,400원 자리 좋아 보입니다. 1차 목표가를 설정한다 그러면 22,000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동인베스트입니다. 자회사가 맥신의 소재가 되는 티타늄 시추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또 역시 갭을 띄우겠죠. 갭을 띄운다 그러면 바로 이 자리, 한 10만 5천 원 정도 자리가 매수 자리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정을 준다 그러면 여기 120선이죠. 일봉 120선이니까 9만 8천 원 자리가 조정 매수 자리로 보입니다. 자, 이 밖의 종목들은요, 사실 여기까지가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휴비스,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는 뭐 자회사든 자기네 회사든 하여튼 원천 기술, 특허권 뭐 이런 걸로 해서 회사 자체에 이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가능성이 이 세 종목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휴비스가 일단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경동인베스트는 티타늄 관련주죠. 그러니까 뭐 재료, 티타늄하고 알루미늄 소재로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티타늄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장까지 치고 가기는 조금 약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 밖에 이제 금요일 날 제일 늦게 상한가를 간 이제 태경산업은 계열사 태경 SB사, 여기가 이제 티타늄 국산화를 위해서 기계와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어떤 뉴스로 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비주죠. 대장주까지는 뭐 쉽지가 않게 보입니다.
뭐 태경산업의 매수가를 본다 그러면은 이 태경산업은 제일 늦게 상한가를 가서 갭이 그렇게 뜨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본다면 8,500원 정도 주면은 좋고요. 만약에 조정을 준다 그러면 이 태경산업은 8,100원에서 150원 자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노는요, 역시 이산화 티타늄 기술 부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티타늄 관련주로 나노는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나노는 사실 근데 좀 회사가 좀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크게 추천을 드리지 못하는데요. 이것도 매집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지금. 요 기간이 다 매집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매집을 지금 박스권 돌파를 했어요. 몸통으로 돌파한 거는 뭐 저번에 한번 돌파한 적 있죠, 작년 9월. 그 이후로 좀 처음입니다. 금요일 날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으니까 사실상 이 나노도 대장급 종목에 가까운 건 사실이죠. 근데 회사가 좀 불안해서 이거를 추천을 적극적으로 드리진 못합니다만 이 나노도 향후에 어디까지 가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 정도 선도 넘을 것 같습니다. 1850원도 넘어서 갈 수 있습니다. 뭐 그 밖에 이제 해인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어떤 특수 관계사죠. 그래서 티타늄 광산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 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기기와 장비, 티타늄 관련, 티타늄 제조에 필요한 기기와 장비 공급 수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티플렉스도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상한가를 갖고 시간에까지 하면 상한가입니다. 근데 이 티플렉스도 티타늄 니켈합금 및 희소금속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즉 티타늄 원재료 공급자. 그래서 티타늄 관련자들이 참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 밖에 보면요, 한국앤컴퍼니, 이게 좀 후발주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국앤컴퍼니는 맥심 분말을 이용한 납축 전지형 응급 활물질을 제조했다는 뉴스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지금 바닥자리입니다. 바닥자리라. 그리고 지금 뭐, 자, 보세요. 이게 5년간 차트인데요. 5년간 최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최저점도 찍었죠. 그리고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요새 주식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높은 자리가 아니라 바닥에서 터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파워넷인데요. 파워넷도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이 생각만큼 강한 거래량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파워넷은 뭐 상승하다 좀 조정 주는 자리면 좋겠습니다. 한 121선, 여기 하늘색이 121선인데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전고점은 돌파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을 본다 그러면 이제 젠큐릭스, 이게 이제 의학 관련주인데요. 뭐 역시 이게 젠큐릭스는 이번에 거래량이 터졌지만 바로 얼마 전에도 거래량이 터졌죠. 이 바닥에서 지금 연거푸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잘 가리라고 보이는 종목입니다. 단 이제 지금 대부분 바이오 종목이 그렇듯이 뭐 재무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 추천은 못 드리는데요. 지금 사실 안 간 종목을 찾고 재무가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뭐 당장 어떤 위험성이 뭐 회사가 없어진다라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유상증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이 재료가 있으니까 재료를 어느 정도 끌어당긴 다음에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 부분, 요 정도는 뭐 특별히 매수 자리를 안 알려드려도 지금 뭐 다 좋은 자리입니다. 뭐 젠큐릭스 이유를 본다 그러면요, 지금 한 지분 7.24% 보유 중인 이제 금성 백조 주택이 이 젠큐릭스 계열사 라이징 에스 벤처스의 어떤 맥신 신소재 양산 공정 기술을 보유한 이노맥신, 이 투자 사실이 부각돼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그 부담 없이 공략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는 뭐 말씀드렸지만 자본 잠식이죠. 금요일날 갑자기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이 장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맥신 관련주인가 하고 뒤져봤더니 이거는 뭐 맥신 관련주는 아니었습니다. 뭐 다른 꿈의 신소재, 이제 에오레제라고 탄소 나노튜브 섬유, 요 재료가 급부상하면서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이 종목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이 맥신 테마 외에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상당한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어서 엔비디아 관련 반도체하고요, AI주, 그리고 24일 이슈가 있는 네이버 AI 관련주 등
이 AI 섹터도 유망 섹터로 보입니다. 한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맥신 테마만 해도 상당히 많아서 반도체 중 한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다가 소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공부만 해 보십시오. MK전자, 이게 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뿐 아니라 엔비디아에도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HBM이 지금 많은 모든 반도체 회사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인데, 여기에 이제 관련된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좋아 보이니까 이것만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지금 뭐 쭉 매수 자리나 이런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보다 상세한 매수 자리는 월요일 날 실전에서 과연 갭을 어느 정도 띄울 것인가, 다 상한가들을 오전에 갔으니까 이걸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력들이 롤링하는 걸 좀 봐야만 실시간으로 좀 더 정확한 자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유튜브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정방에서는 이걸 드릴 겁니다. 정방 오세요. 이런 강력한 테마는 꼭 먹어줘야 하는 그런 테마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좋은 종목 들여갖고 수익 많이 드렸죠. 전에 드렸던 나우 아이비도 금요일날 많이 급등했고요. 역시 이 맥신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 오브젠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역시 오브젠 수익 기대하고 있고요. 뭐 그 밖에도 프로테움텍이라든지 그 전에 일승, 뭐 신스틸 지금 내려가 있지만 이런 종목들 다 수익 드렸고요. 유튜브에서 지금 연전 연승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튜브에서 드리지 않는 다양한 테마의 대장주,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급등 기법, 이런 걸 정방에서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방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 좀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2000번에 0865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화하기가 좀 그렇다, 그럼 전화번호 저장하시고 카톡으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민족주식 사관학교를 검색하시고 텔레그램에 오시면 무료로 유튜브에 드린 종목 리딩도 드리고 별도 종목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부의샘을 춤추게 합니다. 지금은 계좌 관리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 민족주식 사관학교에서 지난번에 올려드린 손실계좌 역전을 위한 계좌 탈출법, 이 동영상 꼭 보세요. 아주 유용한 손실 종목 탈출 방법이 있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